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음력으로 마지막 2019년 동영상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로지 외교 안보에 집중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2019년 우리 외교를 돌아보고 2020년 우리 외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졸견을 밝혀볼까 합니다. 2019년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의 중견강국 외교를 했는지 아니면 약소국, 채빈국의 소한 외교를 했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목을요, 저는 2019년 소한 외교, 2020년 대한 외교 이런 식으로 포함해가지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서 아시겠지만 2019년 우리 외교는요, 성적표를 저는 후하게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도무지 외교 전략과 최적의 외교 전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2019년의 외교 전략의 목표라고 한다면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북관계 개선이 하나의 주요 목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좋지만 그 실현을 위한 전술상 우리는 과연 무슨 방법을 써왔는가요? 얼마나 적합한 제대로 된 방법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술이라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었지 않습니까?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면서 미국 눈치만 보면서 미국의 결국은 일개 대사에 불과한 해리스 같은 인간이 우리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하는 호구 외교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2020년에 이런 화가 나지 않고 2020년을 돌아볼 때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성적표가 안 좋았는지, 성적표를 좋게 주지 못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먼저 남북관계 우리의 최대의 목표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2019년 남북관계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결과는 통미봉남, 정말 듣고 싶지 않은 통미봉남으로 귀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저는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미국만 생각하고 미국 눈치만 보고 과도하게 움츠러들었다가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미국을 너무 맹종한다, 미국 아니면 다른 나라 없냐, 너무 굴욕적이다라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통미봉남을 자처해왔습니다. 두 번째, 한미관계. 오로지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왔고 노력해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얼마나 좋아졌나요? 호구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감히 이 일개 대사 따위가 말입니다, 자기네 나라의 국력을 믿고 말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말이 진짜 나 참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이것도 우리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트럼프라는 사람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방위비 분담이니 뭐니 이게 과연 동맹입니까? 동맹한테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너희들 주한미군 기지를 설치하게 해줬으니까 너희들 돈 내. 너희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 중국 견제하면서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땅은 우리밖에 없잖아, 전 세계에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 모릅니까? 근데 왜 그런 말 못합니까? 그런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왜 그러면 방위 분담 계속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막판에 우리 정부가 좀 달라지는 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너무 굴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라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꼼수대망 아베한테 전전긍긍 끌려갔지 않습니까? 다행히 중간에 수출 규제를 걸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그나마 어느 정도 전환기를 좀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베가 앞으로 더 많은 꼼수로서 우리를 찌르고 들어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 그 귀추가 주목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러 관계. 저는요, 한러 관계 하면요, 짝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러시아의 짝사랑. 러시아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짝사랑을 피우는 겁니다. 러시아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국익적인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 강화가 러시아한테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틈나는 대로 러시아식으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1도 쳐다보지 않았죠.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 형님이 노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가면 어떻게 라는 그런 참 러시아의 짝사랑 너무 안타깝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많이 지쳐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 짝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2020년 러시아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 관계인데요. 한중 관계 줄곧 안 좋다가 그나마 막판에 12월 23일에 24일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리커창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함으로써 2020년의 훈훈한 온기를 불씨를 그나마 남겨뒀다라는 것. 그나마 전반적인 외교 관계 중에서 이거 하나만 불씨를 남긴 것. 이 정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대학에서 정말 후하게 점수 주는 사람이에요. 대학 당국하고도 막 싸울 정도로 후하게 점수를 줬는데 우리 2019년에 이 소한 외교의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0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외교 목표를 세팅을 하고요. 그 외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할 필요가 있죠. 전략과 전술 없이 그냥 그때그때 눈치 보면서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은 그런 외교에서는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2020년에 우리 대한 외교와 관련 우리는 과연 주변 사강 하면서 주변 상황과의 외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외교를 토대로 우리는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나 한러 관계나 한일 관계나 이 양자 외교를 토대로 그 이외 주변 사강의 서로에 대한 역학 관계를 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대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요, 미국을 대할 때는 미국식으로 접해야 되고요, 중국을 대할 때는 중국식으로, 러시아를 대할 때는 러시아가 가장 우리에게 잘 다가오고 설득을 가장 잘 당할 수 있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설득을 가장 잘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강에 대해서는 사강의 체적인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 너무 여태까지 미국 위주로 갔기 때문에 중국이 보내오는 시그널도 러시아가 보내오는 시그널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해갖고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지렛대,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020년 우리 외교가 소한 외교에서 대한 외교가 되기 위해서라면요, 저는 3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국 위주의 외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지금은 권력 이동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파워 시프트가 되고 있는 상태죠. 미국이라는 단국에서 이제는 미국의 세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가 원명 교체기라든가 명청 교체기 겪었지 않습니까? 그 외교를 잘못해갖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다극화되는 이 시기에 맞는 중견강국 대한민국의 대한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극화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좀 더 적확하게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죠. 특정국 위주의 외교에서는 무조건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 다른 국가가 강하게 부상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특정국 위주의 외교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다 더 적확한 양자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만날 때는 미국식, 중국을 만날 때 중국식, 러시아를 만날 때 러시아식으로 접하고 대해야지만 그들하고 우리가 더 많은 대화가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혹은 우리는 서구 위주로 외교를 쭉 해왔기 때문에 서구 위주 혹은 미국과 접했던 방식을 토대로 해서 부지불식간에 뭐 러시아도 접하고 중국을 접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들을 잘 못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들과 대할 때는 그들에 맞는 최적의 방법, 전술, 전략을 도출해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4강의 서로에 대한 역학관계를 더욱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주변 사강 중요하다, 주변 상황 하면서 다시 한번 냉철히 판단해 보십시오. 성찰해 보십시오. 2019년에 미국 외에 러시아라든가 중국에 대한 외교를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치중해 왔습니까? 거의 없다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만 잘 되면은 잘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한테 얼마나 딴지 피울까요? 중국하고의 관계만 잘 되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자 관계를 두턴하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역학관계도 우리가 잘 파악하면 되거든요. 각각이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각각의 이 주변 사강은요, 우리가 그들보다 덩치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경계하거나 견제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견제하는 만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견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 주변 사강의 역학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면 우리가 나아갈 운신, 그 다음에 우리의 위상, 우리의 국력, 국격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 중견강국 대한민국 외교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태까지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 보이고 미국 위주로 했지만 미국한테도 호구 노릇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한테도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들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무쪼록 2020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지혜와 슬기를 모아가지고 2020년 우리 중견강국 대한민국에 걸맞는 그런 외교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신년 콰이로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